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수능 성적표 배부로 학생과 교사들의 근심이 커졌습니다. 고교 입시에서는 외고 등 특목고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사교육 1번지라는 강남의 학원가 사이에 외고 입시반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대립도 가열된 한 주였습니다. 교육의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제시하는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1학년도 외고 입시 경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지름길로 여겨지던 외고의 이 같은 추락은 왜일까요? 자율형 사립고의 경쟁률도 동반 하락하면서 사교육업계에도 회오리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고교 입시의 재편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역대 최저 2011학년도 외고 입시 지원 경쟁률 1.4대 1. 자사고 역시 무더기 미달 사태를 보이며 특목고들의 입시 경쟁률이 급락하고 있다. 외고는 지금 최악의 경쟁률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동안 대학 입시에서 절대 우위를 보여온 외고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던 자사고의 몰락. 2011학년도 변화하는 고교 입시를 조명해본다. 지난 12월 3일 2011학년도 전기 고교의 입학 원서 접수가 끝났다. 이날 접수를 마감한 곳은 국제고와 외고, 그리고 하나고와 상상고를 제외한 자사고들이었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우선 외고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조금씩 떨어지던 지원 경쟁률이 2011학년도에는 1.4대 1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학과별 모집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영어과를 회피하고 스페인어과와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등 비인기 학과를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심지어 서울 외고와 이화 외고의 경우 인기과인 영어과가 미달됐을 정도. 특목고와 사교육을 동시에 대체할 수 있는 공교육으로 기대를 모았던 자사고도 지원 경쟁률이 수직 하락을 보이며 정원 미달 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 13개 자사고 평균 경쟁률은 3.37대 1. 그러나 올해 딱 2배로 늘어난 26개 자사고들의 평균 경쟁률은 1.44대 1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지금은요,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원서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모집은요, 16, 17일입니다. 접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미달되면 다 합격되시는 걸로 아시면 되세요. 이 가운데 용문고를 비롯한 동양고, 대광고 등 10개 교는 정원마저 미달된 안타까운 상황. 특히 인기학교와 비인기학교, 그리고 강남, 목동 지역과 강북 지역 사이의 경쟁률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외고와 자사고의 지원 경쟁률 하락을 놓고 교육계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 외고가 경쟁률이 낮아질 거라는 거는 이미 예견됐던 겁니다. 이번에 최악의 경쟁률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경쟁률이 하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위 명문고들이 사상 초유의 미달 사태를 맞게 된 공통된 원인은 입시 전형의 변화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외고의 경우 입시 시험이 없어지고 영어 내신으로만 선발하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도입됐기 때문에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이 대거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정부의 정책이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존의 입시가 사라지고 갑작스럽게 내신 1, 2등급을 확보했어야만 이번 입시에 유리했었던. 또한 내신 1단계 합격선을 모집 정원의 1.5배수로 정한 것도 경쟁률 하락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지원자들이 본인의 영어 내신이 완벽에 가깝지 못하다면 1단계 통과조차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교적 전 과목이 우수한 학생들마저 외고 지원 기피 현상을 보인 것도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정부의 외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외고가 명문대로 가는 지름길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바로 이제 명문대로 진학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학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이번에 바뀐 이 입시, 즉 내신만으로 양질의 아이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좀 신뢰가 좀 줄어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사고의 경우는 어떨까? 먼저 학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구조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자사고는 13개 교, 그러나 올해는 26개 교로 2배 늘어났다. 하지만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은 내신 상위 20% 정도의 학생들로 제한돼 있었고, 따라서 교육 수요자를 잘못 예측한
정부의 무작위 허가에 따른 자사고 확대는 곧 학생들의 산발적인 지원으로 이어졌다. 20% 정도의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그 학교에 할당해서 뽑게 했는데 10%만이라도 학생 선발권을 뽑게 해준다면 이런 대량 미달 사태는 좀 방지하지 않을까. 또한 학교 측 입장에서도 특성화와 다양성이 부족한 학교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준비가 좀 너무 조급하지 않았나라는 것. 그다음에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되면서 해당 학교들의 홍보 활동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패만 바꿔 달았을 뿐 학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생긴 지 막 별로 안 돼서 정보도 많이 없고 또 학교 자체에서도 들어가거나 뭐 가질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보기 전에는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게다가 일반고보다 등록금이 3배 이상 비싼 외고나 자사고가 교육 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값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 또한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원인들과 더불어 명문대 진학을 위한 발판으로 여겨지던 특목고가 대학 입시의 변화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이번 외고와 자사고의 저조한 경쟁률에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고교 내신 확보를 위해 일부러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시험 대상이에요. 그죠? 지금 1년 선배들도 그렇고 한 2년 후까지는 시험 대상인 거죠.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오히려 자사고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반고에 진학을 해서 내신의 경쟁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에 자사고보다는 일반고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고교 선택은 대학 입시에 달려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고교 입시 사상 초유의 미달 사태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큰 과제를 남겼다. 각기 특성을 잃지 않으려는 학교들의 노력과 무조건적인 대입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인의 진로를 먼저 고민하고 그에 맞게 신중하고 소신 있게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자세도 요구된다. 지난 8일 2011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예상대로 점수대는 다소 하락했는데요. 이제 수험생들에겐 확실한 지원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막공포커스에선 수능 결과에 따른 지원 전략과 또 수험생들을 위한 핵심 정보를 강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한 고등학교의 3학년 교실.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의 얼굴에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지난 8일 오전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포됐습니다. 등급이 떨어져서 더 대학을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 말대로 겸하게 받아들이려고요. 올해는 수능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상대적으로 재수생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평소보다 점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수능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등급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침울하죠. 그래서 재수를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이번 수능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고난도 문제가 다수 출제된 탓에 상위권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작년보다 크게 오른 것입니다. 표준 점수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시험이 어려워 원점수 평균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역별 만점자의 표준 점수를 보면 언어 영역은 작년보다 6점이, 수리, 가형과 나형은 각각 11점과 5점이, 외국어 영역은 작년보다 2점이 올랐습니다. 또 까다로운 문제가 많았던 만큼 최상위권 학생들의 점수 하락폭이 커지며 과목별 만점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 여파로 중상위권으로 학생들이 집중돼 중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 및 채점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수능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번 수능은 변별력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금년도의 그 수능 시험은 그 문항 출제가 아주 난이도 면에서 적절하게 잘 안배가 되어서 어렵지도 않고 또 쉽지도 않고 교육적으로 매우 타당한 적절한 그런 그 시험이 이루어졌다라고.
다만 수능이 작년에 비해 많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쉽게 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음에 연계할 때는 그 문항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학생들이 제대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서도 접근을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교재를 통해서 어떤 것인지,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것인지를 EBS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수험생들은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7일까지 치밀하고 계획적인 원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 등급이 표기되는데 우선 전략을 세우기 앞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백분위 점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대학별, 학과별로 반영하는 점수와 과목 수가 달라 수능 반영 방법이 2천여 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들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 등급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정점이어도 대학이 수능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반영 점수가 달라집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수능 응시자가 많은 만큼 단 1점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대기업 측은 올 수능 1점에 무려 1,670여 명이 분포돼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이라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수능 점수표를 받은 수험생들은 점수대별로 지원 전략을 차별화해야 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수리 영역 점수가 좋을 경우 소신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가군과 나군 중 한 곳은 안정 지원하도록 하고 중위권 학생들은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몰려있어 경쟁이 치열한 만큼 수능 반영 방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잘 선별해내야 합니다. 또 하위권 학생들은 가나다군 중에서 2개 대학은 합격 가능한 곳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소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를 해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성적들이 많이 하락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 성적이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느껴서 하향 안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데 소신 지원할 것을 좀 더 권하고요. 정시 원서 접수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정한 뒤에는 원서 접수 기간과 마감 시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장단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은 필수라고 입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지금 최선은 정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수능 점수를 철저히 분석해 이제까지 세워온 전략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를 조사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읽기 1위, 수학과 과학은 2위로 세 영역 모두 최상위권에 들었는데요. 국내 137개 고교와 20개 중학교에서 5,123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교육 강국인 핀란드와도 어깨를 견줄 만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특히 OECD는 우리나라를 국가 우수 사례로도 소개했는데요. 하지만 지존을 자랑하던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중국 학생들에게 1위를 뺏기기도 했습니다. 세계 학생들의 거센 도전에 맞서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제도적 안정과 또 교육 당국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